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정말 봄 날씨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꽃도 여기저기 많이 피고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퇴직금 2억 어떻게 투자할까요? 배당금 연 2천만 원 가능한가? 뭐 이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가끔 이제 문의를 해오시는데요. 퇴직을 앞둔 구독자분도 있고 목돈이 곧 들어올 예정인데 배당주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 종목 찍어달라 그러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잘 되면 뭐 다행이지만 잘 안 되면 저를 원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그냥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서로 좀 생각을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퇴직이 아직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고 모아놨던 돈을 좀 쓸 거라서 4, 5년 정도 후에 본격적인 배당을 수령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해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고배당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도 있었고 상관없는데 어쨌든 배당금을 나중에는 이 4, 5년 뒤에는 좀 배당금을 키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좌를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의 비중을 더 둘 것이냐, 한국 비중을 더 둘 것이냐, 주식을 많이 갖고 갈 거냐, 뭐 이제 앞으로 금리 내려간다는데 채권을 뭐 얼마나 갖고 갈 거냐, 뭐 이제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막 그 치고 올라갈 때는 또 내려올 것도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 지수의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아니면 이제 그 해당 종목들의 주가를 봤을 때 막 한참 치고 올라가기에는 사실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급등하기보다는 뭐 횡보하거나 서서히 올라간다는 걸 생각하고서 뭔가 투자 구조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급격한 상승보다는 횡보 또는 점진적 상승을 전제로 해서 커버드 콜 상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봤고요. 왜냐면 고배당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사실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PMI 조금 높게 나오면서 금리가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있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인하 속도가 매우 빠를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고려해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좀 좋아질 것들, 채권 관련된 거. 그래서 채권 커버드 콜 이게 빠르지 않을 거라서 채권 커버드 콜이나 채권 CEF 이게 뭐 폐쇄형 펀드거든요. 클로즈드 엔드 펀드 뭐 이래서 이제 그 폐쇄형 펀드 같은 걸 좀 활용해서 좀 채권 쪽에도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리츠나 이런 배당주들이 이제 주가가 좀 상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조금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일단 2억을 뭐 퇴직금이라고 했지만 퇴직금이 아니어도 어쨌든 목돈 2억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본다라고 이제 제가 가정을 해본다면 세전 한 10% 정도 수익률이 가능하도록 고배당주 위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나온 상품이거든요.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 콜. 이건 이제 코스피 200 그 종목들을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월 1% 월배당을 하겠다고 나온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스피가 막 2750까지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급등을 해서 3000까지 한 방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횡보를 좀 하면서 숨고르기를 하든지 뭐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거 감안하면 지금 2750에서 3000을 가더라도 10%가 채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 월 1%씩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얘를 조금 집어넣을까 생각하고 아까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리츠나 이런 부분이 조금 주가 상승을 할 수 있고 리츠들도 이제 그 조달 비용들, 그러니까 이자 비용들이 줄기 때문에 배당이 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리츠 부동산 인프라하고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맥쿼리 인프라 얘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고 배당은 뭐 요즘에는 배당 성장의 속도가 조금 많이 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배당 성장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좀 넣었고요.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SCHD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커버드 콜 씌워 놓은 건데
SCHD가 이제 배당 성장은 좋긴 한데 배당률이 너무 낮잖아요. 3%대라서 7% 이걸 이제 커버드 콜을 씌워서 안정성에다가 고배당, 또 이게 지금 전체를 커버드 콜 씌워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주가의 이제 성장성, 배당의 성장성도 기대를 하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테크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추가 상승을 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주가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또 횡보한다는 가정을 해서, 아니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서 월 배당 1%씩 먹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 조금씩 따라가 보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TLTW의 한국판들이죠. 얘는 이제 환해지를 해놓은, 지금 환율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환율 떨어지면 또 지금 죄다 이 미국 종목들이기 때문에 환율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해지된 거 조금 넣고 그냥 이제 일반도 넣고, 그래서 월배당으로 한 12%. 지금 이 핑크색으로 해놓은 거는 1년이 채 안 되는 것들이어서 아직 이 뭐 목표 수익률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올까 싶은 거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배당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의 방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PDI라고, 이건 이제 채권 베이스의 이제 펀드인데 월 배당 상품이고, 현재 배당률로는 13.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러는데요. 이제 일정한 금액을 계속 주거든요. 0.2205달러인가 뭐 이렇게 주는데, 금리 인하 움직임이 좀 있으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도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어쨌든 일단은 배당률 자체가 워낙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면 한 10% 정도 평균 나오거든요. 이따가 숫자는 다시 보여드릴 거고,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조금 나름 고민해서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한 거고, 뭐 이런 거는 제피나 제큐, QILD, 뭐 TLTW로 이제 미국 종목들 직접 투자하실 분들은 이걸로 해도 되겠죠. 일단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지금 이거는 저는 주가 자체가 약간 횡보하거나 올라가더라도 뭐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거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커버드콜 종목들을 많이 씌워놓은 거라서, 만약에 주가 상승이 막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면은 커버드콜 대신에 지수 ETF로 뭐 바꾼다든가, 뭐 이제 이런 형태의 조금 방법은 바꿔봐야 되겠죠. 이제 배당 대신에 이제 상승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전에 이제 연 2천만 원 정도 배당금을 수령 가능하도록 지금 10%짜리로 만들어 놨는데, 금액 배분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고, 어쨌든 국내에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그러니까 주가지수 올라오고 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서, 일단은 국내에 지금 위클리 커버드 콜에 조금 금액을 많이 실었고요. 한 20% 정도 실었고, 리츠랑 맥커리 쪽에 한 5천 정도, 다음에 월 그래도 0.8% 정도 되겠죠. 뭐 여기에 이제 배당 쪽, 이 종목하고 약간 좀 종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3천, 여기 2천 뭐 이렇게 좀 나눠놨고요. 이제 테크 쪽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여기는 살짝 그래도 요거보다 상대적으로 덜 해놓은 거고요. 이제 채권 쪽, TLTW 쪽 이게 해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한번 출렁하니까 그런 것 같고. PDI가 지금 배당률이 워낙 높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도 약간 힘을 실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배당금이 세전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세후로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걸 계산할 때 뭐 이건 특히 미국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뭐 환율 다시 다 계산해 갖고 한 거 아니고, 지금 일단 배당률로만 대략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이건 다시 좀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주가나 뭐 환율이 계속 변동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세후로 8.8%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나는 세후 월 1%씩 받고 싶어, 그럼 뭐 이런 거 몰빵하셔도 되는데 사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혀 권하지 않고요. 이것도 지금 이제 금액은 이렇게 해놨지만 이걸 한 방에 넣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도 당연히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ISA나 연금저축 IRP에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이제 일단 국내 상장 종목 위주로 이제 선정을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뭐 본인의 상황이나 뭐 능력에 따라서 다른 걸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저건 고배당주 위주로 해놓은 건데, 만약에 이제 배당 성장성을 더 생각하신다면 시간이 좀 있고 당장 쓸 여유 자금이 있어서
4, 5년 정도 배당금을 키운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배당 성장성이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데 뭐 SCH대나 뭐 노블 같은 이런 거는 근데 배당률이 너무 낮아서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배당률이 높은 아까 PDI 같은 거에 좀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배당금이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일정한데 대신에 이걸 계속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놓으면은 4, 5년 뒤에 이제 나오는 배당금이 늘어날 거거든요. 이런 것도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뭐 이건 이런 방식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배당 성장주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 종목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데 배당률이 아까 SCHD 너무 좀 낮다고 했으니까 성장하는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줘서 3% 프리미엄 다운조스를 이제 사는 거죠. 이러면 한 6% 정도 나올 거라서 뭐 이런 걸로 구성을 해보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뭐 시뮬레이션까지는 하진 않았고요. 이제 컨셉만 좀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지금 배당금을 당장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뭐 ISA나 ISA 이제 2천만 원 먼저 채우고 3년 만기 후에 연금저축을 이전하고 뭐 재가입하고 연금저축도 2개 이상 계좌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먼저 인출하는 거는 납입을 못 하니까요. 이제 하나는 계속 쌓는 용으로 뭐 활용하고 또 IRP 연간 납입 한도를 채워가면서 이제 하는 거죠. 5년 후에나 이제 이 연금저축은 인출 개시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있으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새로 만드셔야 된다면 이제 새로 만든 지 5년 뒤부터 인출 개시가 가능하니까 이런 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잔액은 이제 일반 계좌에 운영하다가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일로 넣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이제 이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2억을 한 사람한테 다 몰아놓으면 2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종소세랑 건보료나 뭐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명의를 살짝 분산하시던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뭐 제가 한번 가정을 해서 해본 거니까 뭐 이렇게 하세요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10% 연 10%의 배당도 가능한 세상이 됐다. 물론 이제 주가가 어떻게 갈지는 좀 봐야죠. 근데 아까 뭐 앞서서 보여드렸던 미국 테크 탑 10 플러스 10%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도 제법 올랐어요. 제법 오르고 10%에 해당하는 월 배당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는 잘 들어갔네 하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좀 쌓아가는 계좌에서는 그런 게 맞는 것 같고 좀 공격적으로 지금 반도체 좋으니까 반도체 해야지 모를 때는 저는 지금 이제 반도체 ETF 같은 경우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 상황에 따라 좀 배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